대한민국을 사로잡은 KBS 주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황금빛 알이, 황금빛 열풍을 불러일으킨 주역입니다. 이때 지안이한테 똑같이 생기는 거야 이제. 근데 스트레스는 네. 안녕하세요. 서지한 역의 신혜선입니다. KBS 주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한 해 한 해 뜨겁게 사랑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송년 특집 황금빛 내 인생 1부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방눈 쏟아지던 날, 새벽까지 이어진 강행군에도 촬영 현장엔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좋아해, 좋아한다고. 근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고, 이 미치 같은 자식아. 앤디 하고.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완벽 호흡으로 한 편 한 편 명품이 탄생했죠. 황금빛 내 인생을 한 편으로 완전 정복해볼까요? 우리 드라마에 모든 장르가 숨어 있다는 걸 눈치채셨습니까? 하지만 뭐니 해도 황금빛 내 인생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가족 드라마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서주수, 버스 탔다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와? 우리 땅 파놨는데 다 식어서 또 대폈잖아. 다녀왔습니다. 어머, 지연이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와? 저 급해요. 아빠, 다녀왔어요. 다녔습니다. 배고파. 얼른 앉아. 요리상 켜기만 하면 돼. 헐, 몸보신 시켜준다고 수험생 저녁 자습도 빠지고 그러더니 오리탕이었어? 인삼에 대추까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인삼까지 넣은 거야. 야, 수험생 코스프레 하지 마. 안 어울려. 너는 또 왜 안 그래도 별로인의 대갈통을 때려. 요새 지호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매일 막차 타고 온다. 매일 막차? 의심스러워. 믿는 자에게 복이 오나니. 다녀왔습니다. 헐, 이 오리탕에 온 가족이 하나 되는 뭐 그런 날인 거야? 급한 일 있다고 오라신 게 오리탕이었어요? 내가 호출했어. 그냥 겸사겸사 할 말도 있고. 오리탕 진짜 맛있다. 아빠, 이건 내가 주는 몸보신. 아이고 고맙다 우리 딸. 아이고. 서태수 가족과는 180도 다른 최재성 가족이 등장합니다. 오늘 전략개혁실 분위기는 어땠냐? 아까 PT 때 말씀드린 화이트 바이오 프로젝트 결제를 기다리면서 더 정밀한 조사 준비를... 뭐하러? 아까 아버지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걸음마 배웠으면 안 넘어지고 걸어오면 될 일. 뛰려고 해? 회의에서 아버지 말씀을 동조로 들었니? 이모, 이번들한테 네 철부지 분탕질 막아주신 눈치도 모를 정도니 그 황당무계한 걸 신나서 떠들었겠지. 어머니, 지금 있는 계열사 안에서 다시 방법 찾아. 새 놀이판 깔 생각 말고. 알겠습니다. 서연이 잘하고 있지? 뭘요, 어머니? 네. 실수 없게 해. 민정수석 와이프 음대 출신이다. 제 곡 하루에 100번씩 연습하고 있어요. 오빠가 마음에 안 들면 모를까. 제 연주로 실망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놓칠 수 없는 재미죠. 두 가족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인물 관계를 핵심 정리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연, 지안과 도겸. 위험천만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아슬아슬한 추격전. 이봐요 아가씨. 좀 급해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봐요.
결국엔 추돌 사고. 시작은 분명 악연이었죠. 이봐요. 미쳤어요? 무슨 짓이에요? 아, 미치겠네, 진짜. 이봐요. 아니, 그쪽 차 추월했다고 사고를 유발해요? 아니, 다 필요 없고. 아, 어떡해. 내가 지금 정말 미치게 급한 일 있어서 가봐야 되니까 사진만 찍고 갈 테니까 연락처 주세요. 경찰 부릅시다. 사랑과 우정 사이, 지안과 현. 차 사고 날 또 다른 특급 만남이 있었는데요. 혁은 10년 만에 첫사랑 지안을 찾았습니다. 너 서장 맞지? 쟤나 나야 형. 선우야. 혁아. 너 서울 살고 있었어? 언제부터? 근데 참 왜 미대 안 갔냐 너? 야 임마, 내가 대학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홍대 미대 가보고 너 없길래 온 서울 시내 미대 다 뒤졌어. 그래도 없길래 시카고 미대를 유학 갔나 보다 했다. 아, 나 경영학과 갔어. 이봐요, 경영학과? 아니 왜? 근데 임마, 너 왜 연락 안 했어? 이사 가서 바로 연락한다더니. 두 남자한테 사랑을 받는다기보다 혁이랑 저는 이제 정말 사람 친구가 거의 다 됐거든요. 혁이가 비록 제가 첫사랑이긴 하지만 저한테 뭐 어떤 여자로서의 그런 감정보다는 정말 오래된 친구로서의 정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혁이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표현이 제가 살짝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번엔 달콤한 짝사랑, 지수와 혁. 화살표는 엇나갔을까요? 지안의 동생 지수가 열렬히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니 바로 혁입니다. 지수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혁. 알바를 싫어하니까. 알바 구했어요? 알바라니? 저기. 그런데 마법이 시작됐습니다. 지수의 외사랑은 계속될까요?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잘 어울리네요. 오늘이 오빠 결혼식이어서요. 지수는 정말 감정 표현에도 솔직하고 부러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고 그래서 지수를 보면서 느낀 점이 되게 많았고요. 좀 비슷한 점이 있다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랑 친언니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점 그리고 빵을 정말 많이 좋아한다는 게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청춘들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17년간 한 여자만 바라본 남구의 지고지순 순애보가 펼쳐집니다. 출출한데 빵 하나 먹읍시다. 강남구 씨, 말씀하세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나 이혼했어요. 5년 전에 했어요. 근데 내 이혼은 강남구 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결혼하면서 이미 정리한 사람이니까. 그래? 그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거짓말을 참 못하는구나, 우리 희는. 처음에는 진짜 부담이 많이 됐어요. 이게 감독님이 이게 무슨 생각으로 저를 캐스팅하셨나. 감독님이 이제 직을 걸고 저를 캐스팅하신 것 같은데 정말 잘해야 된다. 저로서도 잘해야 되고 캐스팅해준 감독님한테도 덕분이라도 또 잘해야 되고 부담이 많이 됐는데 뭐 차근차근 이게 로맨스가 시작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좀 흡수가 된 거죠. 저도 모르게. 짠. 작년엔 당직하면서 먹는다고 싸우고 오늘은 누구 준다고 하고 나왔어? 혼자 사는 군대 후배 갖다 준다고 하고 나왔다. 내년에는 뭐라고 하고 싸울 건데?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
내일이 없는 커플이야 우리가 잘 지내는 거야. 그건 그래. 먹어. 귀염둥이 막내들의 티격태격 만남도 드라마의 활력소 역할을 하죠. 쥐새끼처럼 우리 집 엿봤잖아. 쥐새끼처럼 내다본 건 그쪽도 마찬가지인데. 너 지금 나한테 쥐새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니까. 매력 만점 등장인물들의 특별한 인연. 마지막 회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극전개, 혀를 찌르는 반전. 황금빛 내 인생은 매회 놀라운 이야기가 촘촘히 펼쳐질 텐데요. 여러분, 반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비서실에 우편물이 왔길래요. 최은석 어머니 노명희 대표님께 25년 전 잃어버리신 따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곧 확인하실 증거 보내겠습니다. 퀵 택배입니다. 퀵? 최은석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최은석? 칫솔 2개와 함께 배달된 수상한 편지. DNA 검사를 해보세요. 이 둘 중에 당신들의 딸이 있습니다. 명희는 무시하려고 하지만 결정적인 사진까지 전송됩니다. (25년) 전 딸 은석에게 선물했던 핑크 다이아 머리핀입니다. 은석아. 쌍둥이 자매가 사는 미정의 집을 찾아간 명희. 드디어 두 어머니가 마주합니다. 서지한, 서지수. 둘 중에 한 명은 당신 딸 아닌 거 알고 왔어요. 두 아이 불러 모아 DNA 검사하자고 해야겠네요. 아니 왜 그런 무슨 권리로 그런 내 딸들을 왜 사모님이? 엄마니까. 엄마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제발 날 더 이상 몰지 말아줘요, 양미정 씨. 내 아이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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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고 내 딸! 지안이요! 미정은 지안을 명희의 친딸로 지목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지안을 재성과 명희 부부에게 데리고 온 미정. 이분들이 네 친부모님이셔, 지안아. 어머, 지금 뭐라 그랬어? 네 부모님들이시라고. 지안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냥 드세요. 명기사가 가져올 겁니다. 아, 네. 은석아. 안녕하셨어요. 엄마한테 안녕하셨어요가 뭐야? 돌아온 은석이를 위해서 축배하자. 언니, 그건 무리예요. 옆에 거요.
네 스케줄이야. 봐. 스케줄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내가 회사에 일이 많아졌어. 오전에 피트니스 가서 몸 관리부터 시작하자. 끝내고 2시에 양 선생 올 거야. 2시요? 저 오늘 친구랑 점심 약속이 있는데요. 그럼 당분간 사적인 약속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잃어버린 25년 빨리 되찾아야 하지 않겠니? 명희의 당부에도 지아는 지수의 전화를 받고 뛰어가는데요. 너 누구야? 왜 서지안으로 보이지? 진짜 괜찮아? 동생을 업고 집까지 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은석이 가져온 거 다 치워.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의 짐이 모두 사라진 걸 알게 된 지아. 사모님께서 지시하셔서 다 치웠습니다. 치워요? 어디로요? 다 버렸습니다. 버리다뇨? 과거를 지우라는 무언의 압력이죠. 행복하지 않은 신데렐라의 처지. 지아는 외로움에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일에 매진하며 버티는 지아는 명희가 비상호출합니다. 네, 어머니. 퇴근했니? 아니요, 아직 회사예요. 퇴근 시간 됐으니까 지금 서희미술관 VIP룸으로 오렴. 인사드려야 할 분들이 계셔. 지금요? 어머니, 저 지금 그 자료실 창고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기 완전히 먼지 투성이라 옷이랑 머리랑 다 엉망인데요. 1시간 안에 와. 나다. 도경은 놀라운 순발력으로 위기에 처한 지아를 돕죠. 아침에 화장하고 나서 지금 10시간 지났어요. 자연스럽게 화장이 지워졌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입어. 네. 이렇게 잡아. 모든 준비 완료. 여기서부터 혼자 들어가야 해. 나는 서지안이 아니다. 나는 서지안이 아니다. 너는 누구? 최은석. 손님이 오셨습니다. 말씀 나누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부르셔서 일단 왔는데 최은석이라고 합니다. 왔니? 처음에 봤을 때 진짜 사진인 줄 알고 봤다가 입체부조에 놀랐거든요. 진짜 그릇을 찍은 사진 이미지와 그릇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볼록한 입체 그릇. 전 코코슈카의 바람의 신부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코코슈카는 평생 알마만 사랑해왔으니까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해지지 않는 게 진짜 사랑 같거든요. 딸로서 완벽하게 인정받은 순간입니다. 역시 내 딸이다. 해방된 지아는 오랜만에 단골 쉼터를 찾았죠. 발 많이 아프냐? 그냥 욱신욱신해요. 누가 볼까 겁난다. 살겠다. 근데 그 뭐야? 발에 상처 자국 있네? 섬광처럼 스치는 기억. 딸발인데 그래도 곱게 꼬매게 성형외과 갔어야지.
아, 그러니까. 콜라병 뚜껑이 얼마나 날카로워. 그걸 지안이 발에다가 문대면서 넘어졌으니. 아, 갓 돌질한 애 뼈가 성하겠어. 내 돌이면 91년인데 최은석 실종은 1992년 8월 3살. 내가 91년에 이발을 다쳤다면 나는 최은석이 아닌데? 네가 진짜 지수구나. 죽은 내 동생? 지안이 너 그 집에 가면 안 돼. 지아는 엄마가 자신과 지수를 바꿔치기 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어떡해 어머니 아버지 어떡해 너 누구야? 너가 내 딸이 아닌 건 알고 있다 이미. 네가 내 딸 아니야? 아닌 거 맞아? 너 알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민부장! 이 아이 끌어내! 온 천하에 드러난 진실. 나는 은석이 아니다. 나는 가짜다. 나락으로 떨어진 지안의 운명은 어떻게 바뀔까요? 지안의 실체를 알았으니 재성과 명희 부부가 식구들을 가만둘 리 없을 터 지안은 두려움에 비틀거립니다. 지수야. 지수야. 자식을 위해서 맞고 빌고 수모를 감내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참혹한 모습에 지아는 무너집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살아갈 힘도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는 지아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 사라진 지안을 찾아다니는 태수는 딸 걱정에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지안아, 살아는 있는 거지? 연락이라도 한 번 좀 해라. 어? 혹시요 20대 여자 변사체 발견된 거 없습니까? 딸에게 큰일이 생긴 걸 직감한 아버지는 딸의 인생을 망쳤다는 죄책감에 통한의 눈물을 쏟습니다. 바다에 온 혁은
낯익은 누군가의 뒷모습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일하는 중이라고 했잖아. 어떻게 네가 이런 데서 이런 일을. 나 여기 좋아. 내가 좋아서 여기 있는 거야. 여기가 왜 좋아? 좋아. 그러니까 나 상관 말고 가. 네 꼴을 봐라. 널 보고 가라는 말이 나와? 같이 하자. 너 왜 또 왔어? 짐 싸러 갔다 온 거야. 너 갈 때까지 여기서 같이 있으려고. 잘생긴 총각이 일도 잘려. 여기 누님들이 돌아가자는 혁의 손길을 한사코 뿌리치는 지안. 혁은 지안 곁에 머물면서 결코 그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지안이 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혁아, 가자. 그래. 가자. 거긴 여러 사람들 사는 곳이라 부담 안 가져도 돼. 혁과 지안을 가로막는 차가 있는데요. 지안을 애타게 찾아다녔던 도경입니다. 서지안! 내려! 내리라고! 어떻게 된 거야, 너? 연락 받지도 하지도 않고 거기 왜 있었던 거야? 계속 거기 있었던 거야? 무슨 상관인데요? 뭐?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서지안. 지안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순수하고 발랄한 지수는 언제나 주변에 유쾌하고 상쾌한 에너지를 선사하죠. 아이고 깜짝이야. 그럼 저 취직된 거예요? 뭐 홀에서 판매만 하는 거야. 반죽을 안 가르쳐줘. 그건 천천히 배우면 되고요. 아 누가 언제 가르쳐준대. 그 욕심낼 거면은 애초에 그냥. 아닙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올게요. 아싸! 와 대박. 와 오늘 일진 짱인데? 엄마 이거 뭐야? 늦잠 자길래 빨리 먹을 수 있는 걸로 한 거야. 웬일이래 엄마가? 집에서 죽어도 빵은 못 먹게 하더니? 자신과 언니가 뒤바뀐 걸 알고 혼란에 빠진 지수는 결국 명희의 집에 옵니다. 하지만 표정도 태도도 예전과는 전혀 다르죠. 어서 와라. 어떻게? 여기가 내 집이라면서요. 내가 이 집 딸이라길래 살러 왔어요. 여기가 지안이가 쓰던 방이에요? 원래는 내 방이었던. 네. 그럼 지안이가 쓰던 그대로겠네요? 기분 별로네. 싹 다 바꿔주세요. 내일 조치하겠습니다. 재벌 집에 침대 커버 여분도 없어요?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독한 훈련 끝에 해성그룹 창립 기념일에서 소개 인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 지안의 대신이라는 걸 알고 기로에 서는 지수. 최은석의 길을 거부하고 서지수의 인생을 선택한 그녀에게 과연 어떤 내일이 펼쳐질까요? 지안이가 김매러 가요. 그때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데려오지 말까 생각도 들었는데
빵집도요. 사실은 정말 입김 날 정도로 춥거든요. 근데 얇은 옷 입고 앞치마 메고 이렇게 따사로운 분위기처럼 느껴야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주문하신 장미목 도마 드리려고요. 저 주문한 적 없는데요? 나도 주문한 적 없는데? 방영 형님 거 만들면서 같이 만들었어요. 정규직에 목숨 걸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서지안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황금빛 내 인생은 대한민국의 팍팍한 현실을 리얼하게 그리고 절절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 드라마라고 불리기도 하죠.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팀 내 굳은 일을 도맡았던 계약직 2년차의 지안. 드디어 정규직 발표 날. 예. 자, 다들 인사들 합시다. 우리 마케팅팀에 새로 합류하게 될 사원입니다. 지안 대신 낙하산 신입사원이 등장합니다. 효림대 대학원에서 마케팅을 전공한 인재라서 특채로 채용하게 됐어요. 유라정 씨, 인사해요. 윤하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들 하나? 출근은 내일부터니까 정식 인사는 내일 합시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출입마저 거부당하고. 무슨 일이십니까? 출입증이 안 돼서요. 마케팅팀 서지안 씨. 이쪽으로 잠시만 오시죠. 네. 짐 찾으러 오신 거죠? 오시면 드리라고 맡겨놓으셨어요. 맡겨놨다고요? 작별 인사조차 못하는 초라한 현실에 지안은 이를 악물지만 당장 내일부터 눈앞이 캄캄합니다. 너 당장 무릎 못 꿇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지안은 죄송합니다. 2년이 끝까지 말로만 죄송하다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쓴 게 1,000만 원이야. 죄송합니다, 고객님. 갑질 고객에 치이고 무릎까지 꿇는 치욕을 당하죠. 이 친구는 꿈이 아니라 그냥 이 현실에 맞춰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한 느낌이 안타깝죠. 어쨌든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래! 나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따위 안 해! 반 월세 사는 집 장담이라 희망이 없어서 결혼 안 해. 내 자식한테 나 같은 가난 대물림하기 싫어서 결혼 안 해. 이수아, 네가 원하는 아파트에 살 수 없어서 결혼 안 해. 안 해, 평생. 태수는 막내 아들 지호가 재수 대신 생업전선에 뛰어든 걸 알았습니다. 지호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공부에 취미도 애정도 없는 놈이 대학 가서 뭐 하게요? 스카이도 유학생도 취준생, 고학력자 취준생 널린 세상인데 피똥 싸게 해봤자 나 인서울대학 못 가요. 그런 놈이 왜 대학을 가야 되는데요? 세월 버리고 돈 버리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빠 제발. 대학 나오면 뭐예요? 대학 나오면 다 성공해요? 잘 살아요?
나 정직원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내 친구가 낙하산으로 내려왔어. 걔 아빠 덕으로요. 이게 세상이에요. 내가 아무리 버둥대도 난 이미 자격 미달이었어요. 학점도 스펙도 딸려요. 학교 다니며 알바하며 그러면서 학교 다니는데 학점을 어떻게 채워? 용돈 받아가며 학원 다니며 어학연수 다녀온 애들을 어떻게 이겨? 미안하다. 재벌 딸 되면 왜 안 되는데요? 진짜 친부모가 재벌이라는데 재벌집이라서 가면 왜 안 되는데요? 아니 애초에 날 왜 데려다 키웠어요? 죄송해요. 그동안 겪었던 딸의 좌절과 절망이 비수가 되어 아버지의 심장에 날아와 꽂힙니다. 지안이 재벌집으로 떠나던 날, 왜 다들 나와 있어? 아버지 바로 대전 내려가신 거 아니셨어요? 아빠 큰 누나 보러 온 거예요? 누나 지금 막 갔는데? 저기요. 딸을 붙들려고 태수는 질주하고 아가씨, 네. 댁에 가시면 서지안이라고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최은석이시잖아요, 이젠. 글쎄요. 빨리 가지. 기다리실 텐데. 예. 지안아! 지안아! 아버지는 끝내 떠나는 딸을 잡지 못합니다. 지안아. 하지만 태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나이에 감 다 잃었을 텐데 무슨 사업을 해요. 지안이 데려와야 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 성공해야지. 어떻게든 어떻게 해서든. 저 이젠 아버지한테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마음 편히 살고 싶을 뿐인데 왜 자꾸 불편하게 하세요? 지태야, 말씀하세요. 내가 너 고생시킨 거 군대 제대하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딱 2년이다. 그 전까지 네가 하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 너 키웠어. 과외시켜주고 대학 다닐 때 어학연수 보내주고. 왜 옛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언제쯤 얘긴데? 그래, 너 취업해서 빚지게 만들었다. 할머니 수술시켜드리느라고. 그 알량한 반지하 전셋값 빼서 수술시켜드리느라고. 그래, 미안하다 이 자식아. 나 낳아준 내 엄마가 살고 싶다고 수술 받고 싶다는데 내 새끼들 힘들면 안 된다고. 엄마 그냥 죽어요. 수술 받지 말고 죽으세요. 죽어주세요. 그건 못해서 전세비 빼서 수술시켜드리려고 너 빚지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제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꼬아 들으세요? 그래서 그 돈 돌려줄 거야. 이 집 빼서 보증금 3천만 원 빼서 줄 테니까 수호하고 나가서 둘이 마음 편하게 살아.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이 집 빼고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웃기지 마라. 내가 못 살 것 같냐? 자식들만 없었으면 나 이렇게 살지 않았어. 왜 니들이 날 경멸하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화를 내지 왜 경멸을 해?
아버지, 제가 언제 아버지 경멸했어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정말. 아니다 그래. 내가 니들 애비여서 미안했다. 아내 미정은 남편의 변화가 놀랍고 무서울 뿐입니다. 당신 요새 진짜 왜 그래요? 이 집 빼서 보증금 지태한테 돌려줄 거야. 뭐라고요? 지수는 갖고 지안이 나눌 거고 지호는 이미 독립했고 지태는 결혼했으니까 걱정 없고 당신은 원룸 하나 얻어서 살아. 당신 뭐 잘못 먹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이제 이 집 가장 졸업이야. 당신도 당신이 벌어서 살아. 나 양미정 당신 벌어먹여 살리려고 태어난 거 아니야. 가장으로서 졸업? 저 같으면은 참 그만큼 고통스러워서 튀어나오는 말 중에 하나인데 참 우리나라 사회가 뭐 유교적인 개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장이 가족을 위해서 뭐 밖에서 책임을 지고 뭐 모두 무거운 좀 현실에도 사실은 요즘 사회에서 가정의 붕괴라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지르고 싶은 이건 욕망이죠, 그냥 욕망. 태수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과 조우합니다. 살아 있었구나. 살아 있었어. 엄마 아버지 얼굴 보기 힘들겠지. 얼마나 화나고 실망했겠냐 네가. 그래도 풀어야지. 화내고 분풀이를 하더라도 얼굴 보고 풀어야지.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 속 얘기도 한번 들어주고 가족인데 너한테 속죄할 기회는 한 번은 줘야지. 제가 왜요? 가족이면 무조건 풀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면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같이 있기가 힘든데? 쉐어하우스에 입주한 지아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지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드넓은 재벌집에서 늘 혼자인 지수.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지수는 이곳에서 외로움을 달고 살죠. 지호는 얼마 전부터 고시원에서 혼자 삽니다. 몸으로 안 해놨어. 아이씨, 정말 잠 좀 자자, 잠 좀. 뭐야? 여보세요. 지호야, 큰 누나야. 큰 누나. 큰 누나. 너 수능 잘 봤나 궁금해서 전화한 거야. 누나, 나 좀 만나줘. 내가 지금 갈게.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도든 어디야? 나중에 보자. 누나 잠깐만 끊지 말아봐. 누나, 제발, 제발 한 번만, 나 한 번만 만나주라. 나 누나한테 고백할 거 있단 말이야. 제발, 제발 큰 누나. 큰아들 내외가 태수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그래. 자, 아버지. 저희 드릴 말씀 있어요. 말해. 이쪽에서 잠시만. 무슨 말인데? 그냥 해. 저희 분가할게요. 그래라. 서운하신가? 콩 하나도 나눠 먹고 서로의 어깨를 내어주던 가족이 뿔뿔이
터졌습니다. 우리 드라마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아직 그 실체를 모르는데요. 황금빛 내 인생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느 날 재성에게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날아듭니다. 누구지? 장학금 받는 학생인가? 편지를 보낸 사람은 모든 비밀을 꿰뚫고 있는 듯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25년) 전 은석이 실종되던 날, 명희의 행적은 의문투성입니다. 화장실 좀 갈. 은석을 차에 남겨두고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동생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형부가 언니 귀 밝게 시켰던데 오늘 아직 안 들켰냐고. 형부가 내 뒤를 밟게 시켰다고? 재성은 왜 명희의 뒤를 밟았을까요? 명희는 누구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을까요? 은석이 차 안에 없다는 걸 눈치채지 못할 만큼 다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윤하정 때리는 장면? 그건 저도 하면서 너무 속 시원했고, 이걸 찍으면서도 윤하정 역할 맡은 백서희 씨랑 합이 되게 잘 맞았어요. 제가 이렇게만 하정이가 푹 이렇게 하고 해서 촬영 때도 재밌었었고. 네가 이러면 내가 빌 줄 알았니?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조용히 울면서 집으로 갈 줄 알았어? 뺨 한 대 맞을 각오는 했어. 웃기지 말라고. 너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야. 많은 분들이 통쾌했던 장면이었죠. 낙하산 윤하정을 응징하던 지안의 육탄전입니다. 당장 조치시켜. 아니. 경찰 불러. 그 천혜준 선생님이 힘내라는 그 느낌으로 하트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크게 이렇게. 근데 대사는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뭐 힘내라, 너를 응원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비록 아버지가 힘은 없지만 항상 너 뒤에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그런 슬픈 눈빛에 힘내라의 그런 표정이었는데, 그게 너무 가슴이 와닿아서. 아빠 조심히 내려가세요. 오여 들어가. 가시는 거 보고 갈게요. 저기 밥 꼭 챙겨 먹고 일 쉬어야 될 것 같으면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 돈 있다? 네. 간다. 가세요. 딸의 처진 어깨가 가슴에 맺힌 아버지. 발걸음을 되돌려 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지안이 언니랑 길에서 막 싸우는 씬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진짜 주룩주룩 날 만큼 너무 슬펐거든요. 근데
언니 어떻게 갈 수가 있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우는 장면이 제 나름대로는 명장면이었고. 너, 네 친부모가 부자라서 가는 거야. 재벌이라서 가는 거야. 그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돼? 내 친부모님이신데. 부모님 집으로 가는 건데. 우리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목 박는 거니까. 뭐? 언니 네가 가는 건 우리 부모님 가난해서 능력 없어서 그것 때문에 언니가 취업 스펙도 못 쌓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들었다고 그걸 원망하는 거니까.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그런 상처를 줄 수가 있어? 나 말 다 했어? 그러니까 언니 너 간다는 말 취소해. 힘든 걸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되는 대로 탱자탱자 살아온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뭐라 그래? 다른 사람 다 뭐라 그래도 넌 나한테 뭐라 그럴 자격 없어. 기집애야 너만큼은. 야 서지야, 너랑 절교야. 끝이야 진짜 너 가면 나랑 진짜 끝이다. 야 그러지 마. 언니도 힘들어. 그 보시는 분들께서 인천에서 이제 지한이가 김매러 갔을 때 데려오는 씬이 있어요. 너 살고 싶어서 죽은 척하는 거잖아. 그게 제가 말하면서도 참 좋은 대사였던 것 같아요. 네 가족 연락처라도 알면. 근데 너 가족 연락처 안 알려줄 거잖아. 네 가족 연락처 하는 최도경 씨한테는 절대 연락 못하게 하고. 그러니 내가 네 보호자가 될 수밖에 없지. 호가 난 보호자 필요 없어. 보호자 필요 없게 살아 그럼. 너 죽은 사람 아니야. 산 사람이야. 왜 죽은 사람처럼 살아? 앞으로의 계획이 뭐야? 계획 있어? 계획 같은 거 없어.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도 하기 싫다고. 그게 죽은 사람이지. 살고 싶어서 죽은 척하는 사람. 뭐? 여기 바다가 바로 코앞이야. 너 안 들어가잖아. 죽고 싶으면 몇 번이라도 죽을 수 있는데 너 안 들어가잖아. 살고 싶은 거잖아. 네 가족한테 연락을 하든 나랑 가든 나를 여기에 주저앉히든 하나 선택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 원하는 건 무엇인가? 저희 황금빛 내 인생 모든 인물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황금빛 내 인생 또 다른 이름은 성장 드라마입니다. 목공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지아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식은 커피 대신 맥주 한잔 할래? 아니 일하는 중인데. 면접은 왜 안 간 거야? 혹시 최덕영 씨가 세례 전형에도 손 쓴 것 같아서? 아니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조금이라도 괜찮은 회사, 월급 많이 주는 회사가 어딘가. 어떡하든 대기업에 지원서 넣고 면접 보고 그러는 거. 그래 봤자니까. 아버지 사업 망하고 미대 포기하고 나서 내 힘으로 성공하고 싶었어. 그게 대기업 가는 거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 진작에 중견기업 갔으면 바로 취업할 수 있었는데 남들 보란 듯이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월급 많이 받고 싶어서 아등바등 됐던 거지. 그래서 재벌딸이라고 했을 때 바로 간 거야. 아닌 줄도 모르고. 다시 말하지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재벌이라서 간 거야. 네 말처럼 가난한 부모였으면 그렇게 바로 며칠 만에 갔을까? 내가 진짜 딸이었어도 나를 키워준 부모가 가난하면 그렇게 바로 버려도 되나? 나는 그런 애였던 거야. 지한이는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지망학과가 경영학과던데. 경영학과가 취업이 제일 잘 된다고 해서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린 시간들. 계약직끼리 우리가 어딨어? 계약직인데. 싫다. 같은 계약직끼리 우리를 묶이는 거.
우리는 우리가 아니어야 사는 거야. 너도 그래서 스펙도 없으면서 기어이 대기업 들어가겠다고 몇 년째 대기업 주변 어정거렸던 거 아니야? 나 정직원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내 친구가 낙하산으로 내려왔어. 걔 아빠 덕으로요. 이게 세상이에요. 내가 아무리 버둥대도 난 이미 자격 미달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고 싶습니다. 인물들이 갈등을 하다가 이제 점점 성숙하고 성장을 해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각자 찾아가는 게 후반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재벌 3세 도경 앞엔 화려한 인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생산에 과감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 그룹은 호텔, 의류, 프랜차이즈 음식점 모두 소비재 위주입니다. 소비재는 경기에 따라 회사 실적이 요동칠 수밖에 없죠. 한 단계 도약해서 미래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경은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죠. 저 독립하겠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이제 그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저 해성그룹 떠나서 독립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저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너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네.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장소라고 결혼 못하겠다고 한 건 그럼 무슨 의미였냐? 같은 의미입니다. 제 삶을 주도적으로 제가 결정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난 도경은 무엇보다 생계 해결이 급선무입니다. 야야야야! 무거운 걸 아래로, 가벼운 걸 위로. 테트리스 맞추듯이 잘 끼워 넣으라고. 그렇게는 하겠는데 반말을 하지 맙시다. 잘 합시다, 잘. 야, 물건 빨리 갖고 와! 일당벌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죠. 뭐냐 이거? 응? 냄새 펄펄 이거로 땀 닦으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수건 던진 겁니까? 냄새 맡아봐야 할 거 아니야. 직접 음식을 만드는 일도 처음입니다. 먼저 미역을 불린다. 지안의 생일상을 지극정성으로 준비하는 도경. 그렇게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입니다. 반대를 붙이시지. 괜찮으신 거죠? 네. 여기 일이 그래도 편한데 계속 하지 그래 형님? 아이고 편하려고 일하나 돈 벌려고 일하지. 여기 이제 시간도 짧고 시급도 적어서 안 된다니까. 자식들 다 대학 졸업시켜 취직도 했다면서요. 벌어봤자 몇 푼이나 더 번다고 나 같은 용돈 벌이나 하면서 들어앉겠네. 자네 사자가 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무리해서 쫓겨난다네. 네? 사자가요? 그래. 가족들 지킬 힘 없어지고 식량만 축낼 때 되면 에이,
그럼 지금 형님이 사자라는 거요? 사자지. 모든 아버지. 남자 인생이 사자야. 아니 그럼 형님은 그러니까 쫓겨날 게 무서워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내 식구들 입에 내 가족들 밥은 벌어 먹여야지. 미물인 사자도 아무 쓸모없어 지금 쫓겨나는데 하물며 인간인 내가 내 식구 건사를 포기해? 사지 이렇게 멀쩡한데. 그것도 못하면 죽어야지. 식구들 밥도 못 먹이면. 모르고 지가 진짜 그 집 딸인 줄 알고 한 말이잖아. 당신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어떻게 당신이? 당신한테 말했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을 거니까. 당신 왜 이렇게 어리석어? 실수 대신 지안이 들어보면은 그걸 끝이야?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 비밀이? 그 집 가자마자 유학 가면 돼요. 뭐? 그 집에 가자마자 유학 가라고 할 거예요. 당신 알죠? 지안이 초등학교 때부터 조속과 가는 게 꿈이었어. 기집애가 지 오빠보다 더 뚝딱뚝딱 만드는 걸 얼마나 좋아했어요. 유학 하나 보내자고 속이고 애를 들여보내. 유학 하나라고요? 서태수 씨 말 참 쉽게 한다. 그냥 유학이 아니라 직권 되찾는 거야. 그거 못하게 한 게 누군데? 누구 때문에 못했는데? 누구 때문에 등록금 벌며 용돈 벌며 휴학해가며 남들 다 하는 어학연수도 못하고 스펙도 못 쌓고 지안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가족밖에 모르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가족 안에서 결국 섬이 된 아버지. 오늘따라 정말 보고 싶다 우리 엄마. 엄마,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지태, 지안이, 지수, 지효. 아버지, 엄마, 나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주라고 얘기 좀 해주라. 어? 우리 태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라고 얘기 좀 해줘. 돈 좀 벌라고 얘기 좀 해줘. 어? 그 하늘에 있는 그 양반한테 얘기 좀 해줘. 엄마 좀. 명치가 아프더니 토하고 복통해. 그러다 토혈까지 하더라니까. 우리 어머니는 3기에 수술 받으시고 딱 2달 만에 돌아가셨지. 태수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합니다. 괜찮으세요? 예? 저 잠깐만.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 두려움에 떨던 태수의 마음에 서서히 평온이 찾아옵니다. 남편으로, 아버지로, 가장으로 몸부림쳤던 삶. 이젠 그 짐을 벗고 홀로 떠날 수 있으니까요. 어르신, 오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예? 혼자 계신데 웃고 계셔서요. 아, 예. 좋은 일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봅니다. 휴식을 주셨네요. 우리의 주인공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하고 아프고 성장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을 단 한 편으로 완전 정복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전 너무 재밌었는데 시청자분들도 재밌으셨나요? 내일은 저희 드라마 인기 비결을 집중 탐구하는 2부가 이어집니다. 그럼 내일도 꼭 봐주세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